오늘은 또 새롭고 재밌는 이미지 관련 딥러닝 관련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 제목을 제가 여기 보시지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썼는데 어, 사실 제목은 선생님 도와주세요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청출어람 같은 뭐 그런 교훈은 아니고요. 결국은 선생님이 더 잘한다. 똑똑한 사람이 더 잘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사실 결국은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긴 한데 이 모델에 제가 다른 의미를 좀 약간 생각을 해보면 우도할게 이게 사자성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느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쬐깐한 닭을 잡을 때 이렇게 큰 칼을 들고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랄까 로스인 거죠.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100이라고 치면은 결국 뭐 30 일하려고 100을 다 쓰는 일이 되니까 그럼 닭 잡는 데는 닭 잡는 칼을 쬐깐한 칼을 쓰고 소 잡는 데는 큰 칼을 쓰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 딥러닝이라는 게 결국은 파라미터가 많고 파라미터 개수가 많고 깊이가 깊고 복잡하게 연결할수록 학습을 잘한다고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물체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 뭐 심지어는 이 핸드폰보다 더 작은 뭐 IoT 기계 이런 IoT 쬐깐한 기계에서 카메라 하나 설치해서 그 카메라 읽어가지고 이게 닭인지 소인지 갠지 뭐 동물을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고 쳐요. 이런 쬐깐한 모델에 저희가 그 전에 배웠던 뭐 큰 모델들 있죠. 뭐 인셉션이라든가 VGG라든가 뭐 레즈넷 깊은 거 이거 다 넣어가지고 로드하게 되면 여기 그 용량이 사양이 굉장히 좋아야겠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단순한 쬐깐한 업무 할 건데 이렇게 큰 모델을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닭 잡는 일에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 이, 이 닭 잡는 일은 닭 잡는 칼을 쓰겠다. 쬐깐한 작은 모델을 쓰겠다. 이게 여기의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작은 모델은 아무래도 큰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안 나올 것 같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뭐 저는 이게 IQ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IQ가 높은 거고, 이건 IQ가 좀 낮은 애고. 뭐 IQ 하면 좀 IQ 낮은 사람 비하할 수 있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무튼 좀 더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약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나옵니다. 얘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큰 모델이에요. 우리가 뭐 충분하게 학습이 되고 충분하게 검증이 된 큰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큰 모델이 작은 모델을 알려줄 거예요. 가르쳐 줄 거예요. 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작은 모델이 혼자 공부하는 거랑 이렇게 큰 모델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형식으로 모델을 학습하면 이게 훨씬 학습을 잘한다는 거죠. 그게 이번에 결론입니다. 근데 어 이걸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좀 줄여질 것 같아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때 이걸 적용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강아지가 있습니다. 잘 그린가? 네, 잘 그린 것 같은데. 네, 강아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 사진을 보고 정답은 고양이일 확률은 0, 강아지일 확률은 1이라고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강아지 이미지는 고양이와 매우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강아지 사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라벨은 고양이일 확률은 0이고 강아지일 확률은 1이라고 알려주는데, 이 선생님 모델은 어떻게 알려줄 것 같아요? 선생님 모델은 그렇게는 안 알려주겠죠. 아, 이 그림이 강아지긴 한데 고양이랑 좀 비슷한 것도 많이 있어 라고 알려주겠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일 확률이 한 30% 되고 강아지일 확률이 70% 되니까 이건 강아지야 라고 알려주면 좀 더 친절하겠잖아요. 그죠? 고양이일 확률은 0, 강아지일 확률은 1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아, 그림을 봤더니 고양이 특징도 많이 있어. 한 30% 정도 있는데 강아지일 확률이 70%라서 더 높아. 그래서 강아지야 라고 알려주는 게 훨씬 친절하다 이거죠.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알려줄 거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볼 때는 knowledge distillation, 지식의 증류라고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논문에 나왔던 그림을 제가 뭐 캡처해가지고 넣었는데, 어떤 걸 판단할 거 넣을 건데, 여기 티처 모델이 있고 스튜던트 모델이 있죠. 스튜던트 모델이 있는데, 티처 모델은 충분히 학습이 됐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학습하는 건 아니고요. 학습은 안 하고 얘만 학습합니다. 얘만 학습하는데 어떤 정답을 던져줘요. 정답을 던져주면 선생님한테 쭉 던져주는 거죠. 선생님한테 던져주면 이 소프트맥스라는 값은 결국은 이걸 던져주겠죠. 뭐 예를 들어 강아지라면 고양이일 확률이 뭐 30, 강아지일 확률이 70 이렇게 내버려 주겠어요. 소프트맥스는 이렇게 내버려 주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얘도 학습하고 있긴 하지만 예측을 하겠죠. 예측은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일 확률이 뭐 50, 강아지일 확률이 50 이렇게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두 번에 나눠서 학습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전처럼 고양이일 확률이 0이고 강아지일 확률은 1이야 라고 하드 프리딕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예측을 실제 라벨 값 가지고 학습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학습을 할 거고요. 이건 실제 하드 라벨 Y라는 게 실제 값, 우리가 라벨 매긴 값으로 이렇게 학습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뭘로 학습을 할 거냐면, 얘랑 비율이 비슷해지도록, 고양이는 한 30%대, 강아지는 한 70%대로 보면 돼 라고, 이건 소프트 프리딕션이라고 하는데, 고양이일 확률이 한 30% 되고 강아지 확률이 한 12%돼,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학습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이 하드 프리딕션만 가지고 학습한 것보다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게 knowledge distillation, 제가 선생님할 때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코드를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남의 모델 갖고 하시고 나만의 모델에 적용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거 그대로 있고요. 똑같습니다. 똑같고 달라진 건 없고, 달라진 부분이 제가 여기 숫자를 조금 낮췄어요. 여기 숫자들 좀 낮춘 이유가, 지난번에 혹시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20, 100, 1000만, 10만, 지금도 좀 많긴 한데 이게 뭐 몇백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 아마 병목처럼 여기가 학습이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냥 숫자를 좀 낮춰줘가지고 전체적인 파라미터 수가 낮아지도록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당연히 이제 VGG 모델 불러와서 VGG 모델도 똑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똑같은 모델을 우리 아까 마이 모델 만들었던 거, 이 똑같은 모델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스튜던트 모델이랑 스튜던트 모델 2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고요. 두 개 다 이렇게 컴파일을 해줬고, 그다음에 로스는 총 두 가지를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어디 쓸 거냐면은 저기 하드하게 우리 예전에 고양이는 0, 개는 1 이렇게 알려주는 그 로스에 쓸 거고,
이 D로스, 디스틸레이션 로스는 KL 다이버전스라는 걸 쓸 건데, 이게 어떤 로스냐면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의 분포가 얼마나 비슷한가를 알려주는, 거리값은 아닌데 약간 거리값처럼 쓰는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깊게 들어가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까지는 설명 못 드리고, 이 두 분포가 얼마나 같은지를 알려주는 함수다, 뭐 로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는 뭐 수학적으로도 많이 좀 공부를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저는 각각 스튜던트 1, 2를 학습하려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고, 여기 우리 이미지랑 라벨을 여기 트렌 DS에서 계속 받아오잖아요. 한 50번 받으면 한 절반 획폭, 한 획폭은 안 될 거고요. 한 획폭이 그때 90 몇 회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91번이잖아요. 그냥 솔직히 다 학습하기는 조금 너무 시간이 걸리고 한 절반 정도 학습해보고 한번 뽑아서 결과값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50번 돌면서 이 행동을 반복할 건데요. 일단은 마이 VGG16이 보시면은 충분히 학습이 잘 된 모델이잖아요. 보시면 97% 정도까지 3에폭을 돌려서 97%까지 학습된 모델이니까 얘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미지를 VGG16을 통과하면 이제 값들이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진은 고양이가 뭐 10%, 강아지가 90, 어떤 사진은 고양이가 30, 뭐 강아지가 70, 뭐 이런 식으로 다 값들을 이렇게 받아올 거예요. 받아온 다음에 그레디언트 테이블 그려서 이 부분이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책을 보시면 앞부분에 좀 나와 있습니다. 거길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스튜던트 모델의 예측값을 받아오고, 우리 그 프리딕트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넘파이로 받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꼭 텐서로 받아와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스튜던트 로스는 실제 라벨, 여기 실제 라벨과 차이점, 그 다음에 디스틸레이션 로스는 이 선생님과 나의 차이, 이렇게 해서 로스를 구하면 되죠. 이 비율은 스튜던트 로스랑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얼마씩 가져가겠느냐 라는 거에서 제가 50% 50% 절반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설정값 바꿔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레디언트 테이프 구해서 어플라이를 적용해주고, 두 번째 스튜던트는 그냥 하드 코딩, 여기 스튜던트 로스만 이용해가지고 학습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레디언트 테이블 구해서 이렇게 직접 구한 이유는 이 이미지 라벨이 동시에 들어가고 동시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여기 포문 안에서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는 새로운 값 로드 해가지고 이벨리에이트 해보겠습니다. 이벨리에이트해서 결과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면, 선생님한테 배운 애는 보시면은 로스는 큰 의미 없고요. 로스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정의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전혀 다르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보실 건 없고, 결국은 이 어큐러시를 보시면은 선생님한테 배운 애는 94%나 되는데 혼자 공부한 애는 한 88%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충분히 모델 학습하지 않아 가지고 가끔 이렇게 몇 번 돌리면은 가끔 혼자 공부한 애가 더 잘 될 때도 있더라고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각각 해보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이제 좀 이 부분이 조금 너무 설명이 너무 빨리 넘어간 것 같으면 책 241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관련해서 설명을 좀 썼으니까 거기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에도 좀 괜찮은 내용이었나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이미지 관련 딥러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